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에 난사 사건 같은 경우는 범인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14세이고요. 한 명은 1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정치나 경제 이거보다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축구죠. 필리핀도 요즘에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거는 바로 지난달 6월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은 촉법소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도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걸로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청소년 범죄에 관한 연령 문제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의 중심이 되게 된 사건이 지난 6월에 타클로반이라는 지역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학생 2명이 총기를 소지해서 2개를 소지하고 학교에 가서 난사를 하는 바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명의 부상자가 나온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 사망한 학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 방면에 이제 이 촉법 소년에 관계되는 그 연령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이 범죄에 대한 면제 대상이 되는 연령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비교를 먼저 해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범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일단은 명확하게 10세 미만 만으로 나이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세에서 14세 요게 바로 중심인데 촉법소년이잖아요.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형사처벌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를 못하는 요 단계가 큰 이슈라서 이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 이슈가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15세 이하, 그러니까 만 14에서 15세 생일이 되는 당일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 모호한 부분이 1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죠. 15세부터 이제 18세 미만, 만 17세까지 해당되죠.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분류가 굉장히 모호해요. 이 부분이 모호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형사 절차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 범행을 저지른 학생이 그 청소년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었다 판단이 되면은 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있을 때는 형사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에 난사 사건 같은 경우는 범인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14세이고요. 한 명은 1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희생자가 나왔고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14세 한 명은 그냥 보호를 받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고 15세는 이제 분별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집중이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학생이 입었던 옷이 과거에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그 어떤 남자와 똑같은 티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충동에 의해서 내가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휘둘려서 내가 힘들었어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진 거다라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사용한 총기 2개 중 하나가 이모가 경찰이라서 그 총이에요. 이모가 소지하는 총. 그 전에 이모랑 같이 사격 연습도 했던 그런 과거 전력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나머지 한 자루는 보안업체의 총입니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근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총이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미 사전에 준비한 과정이 있지 않냐라고 지금은 경찰 조사에서는 그쪽 분별력이 있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 명이 14세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큰 사건인데 14세로 분류되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는
형사처벌 절차로 가는 연령, 한국으로 치면 촉법소년이죠. 여기에 대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온 관심이 여기에 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 학생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바로 쏠리게 된 거가 그냥 요번이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마구아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이제 16세인 어떤 여자 소녀를 가족처럼 입양을 한 건 아니지만 양녀처럼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학교도 보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식구처럼 똑같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이 16세 소녀가 남자친구인 17세 남자아이와 같이 공모를 해서 이 부부의 자녀, 남매가 있어요. 이 남매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초반기 조사할 때는 이 소녀가 맨 처음에는 강도가 들어왔다. 강도가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해놨다. 그리고 이제 SNS에 또 많은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렸지만, 하지만 범행이 이미 계획됐던 거고, 공범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16세였던 양녀는 형량이 최소 18년에서 최대 3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공범이었던 남학생은 17살이었습니다. 최소 12년에서 최대 3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어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떤 형을 받은 거야? 라고 그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은 쉽잖아요. 그 몇 년형, 몇 년 몇 개월형 이렇게 나오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12년에 최소, 최대는 37년. 이건 뭐냐면은 12년이면은 출소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를 더 살 건지. 그래서 이 최대의 기간을 37년으로 잡는다라는 형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어 왔던 것 중에 16세, 17세이지만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한번 된 다음에 이 14세와 15세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건과 다르게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 연령이 거기에 맞느냐. 그 때문에 이걸 이제 내려야 된다.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한 명은 면제가 되고 한 명은 조사를 받는 이 과정하고 같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필리핀의 강력범죄가 한국보다 좀 더 비율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초점은 분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연령을 좀 더 낮춰야 된다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필리핀의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게 있고 관심사가 뭐다라고 알려드림으로써 앞으로 이제 형사처벌에 대한 연령을 좀 조절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